제가 계속 제약바이오 노래를 불러서 넣어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셀트리온 근데 주가가 너무 좋아요 요즘에. 합병 순항 셀트리온 그룹 외국인도 담기 시작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셀트리온을 적극적으로 장바구니에 담고 있다. 여기 지금 그래프 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셀트리온 주식 순매수 현황 11월 20일 기준입니다. 셀트리온 1,400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1,000억, 셀트리온 제약 300억. 원래 이제 비하인드를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합병 이슈 있고 이러면 사실 주가를 조금 이렇게 어떤 힘이 좀 누르다가 이슈가 또 해결되고 어느 정도 좀 터널이 끝이 보이면 쭉 주가를 올리는 또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요즘의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난번에 민재기 팀장님이랑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공매도 이슈가 딱 불거지면서 셀트리온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쫙쫙쫙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1조 클럽 넘어선 매출 1조 클럽 넘어선 곳이 벌써 3분기에 7, 8곳이 넘었다. 이런 얘기도 드렸고 오늘도 이렇게 지지부진한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곳이 바로 제약바이오였습니다. 면역 항암제부터 시작해서 mRNA 무슨 줄기세포, 치매 등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곳이 좀 살아남은 제약바이오가 이제 좀 매기가 오나 싶은데 제약바이오 OX 한번 해볼게요. 셀트리온은 조금 이따 해보고 제약바이오. 지금 담을 타이밍이다 O, 아니다 또 뒤통수 칠 거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죠. OX. 황희연 팀장님은 O,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은 X. 황희연 팀장님은 제약바이오 항상 기대하시니까. 근데 이거 타이밍 싸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엔 진짜입니까? 양치기 소년도 이 정도면은 혀를 내두를 텐데. 일단은 올라가려고 하는 기운들이 다 이제 한 군데로 모이고 있습니다. 기운들이. 예. 네, 일단은 근데 이것도 업종별 선택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종목별 선택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2018년 그때 이제 직전에 코로나 직전에 이제 가장 있었던 그때 이제 제약바이오 붐을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정말로 된다더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정말로 그냥 소위 말하는 내러티브, 그냥 소문으로 많이 올랐었어요. 근데 요즘은 워낙에 정보가 빨리 올라가다 많이 돌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용해서 너무나도 빠른 이제 차익 실현도 빨리 나오고 또는 이게 아니다 싶은 것들은 바로 그 이용해서 손절매 물량도 빨리빨리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잘 보셔야 되는데 내가 산 주식이 바닥에서 올라갈 거를 기대하고 사시기보다는 그냥 올라간 주식을 사시는 게 일단 1번 맞다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에 어쨌든 금리 인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전망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기 때는 매출액보다는 분명 영업이익 개선 속도를 많이 볼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헬스케어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약바이오, 제약. 바이오보다는 제약 쪽. 제약 쪽.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바이오들은 예전에는 이 약이 상용화됐을 경우에 몇 조가 시장이고 이게 얼마를 번다 이거를 가정해서 사실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이게 요즘에는 전혀 통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들은 좀 기술특례 상장한 기업들도 많고 유상증자로 연명하는 기업들도 많고 사실 올림픽 기업들도 많이 있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이제 재무제표 흑자 전환 잠깐 하고. 올림픽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좀 제외하고 실제로 제약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수출이 돼서 실제로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들은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종근당, 대웅, HK 이노엔,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그다음에 최근에 유한양행이 조금 최근에 이슈 발표하고 나서 유한양행이 제일 아쉬웠던 게 지금 그 이슈를 지금 발표했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갔었을 것 같아요. 그때 시기가 너무 차익 실현이 너무 강한 시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중해제약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큰 형님들이 있잖아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쪽 위주로 좀 제약바이오는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사실은 저희가 붙여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제약이랑 바이오는 성격 자체가 엄연히 좀 그렇죠. 다릅니다. 그래서 제약 쪽으로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고 유창희 본부장님은 X를 들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저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 여름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붐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다면 지금은 각계전투인 개념인 것이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렇게 붐해서 올라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X를 표현한 거고요. 예. 사실 원래 세모를 하고 싶었는데 세모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오른다는 거는 아니고 특정 종목들이 오르긴 오를 건데 그 종목을 개인이 선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X다. 그렇죠.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그제도 뭐 제약바이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아니 공부해도 몰라요. 네, 공부해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나마 좀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좀 관심이 있어 보여도 중요한 거는 아직은 이게 흑자가 나거나 하지 않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정말 어떤 뉴스에 의해서 정말로 최근에도 보면은 유전자 가위가 영국에서 그게 나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이슈 나오니까 관련된 기업이 쭉쭉 뻗어 나갔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이슈가 있어서 비만 치료제든 모든 이슈가 있어서 관련된 기업이 튀면서 반응은 나오지만 그게 제약바이오 전체를 끌어올리지 못했거든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흐름에 맞춰서 종목 선정이 좀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유창희 대표님한테. 금리 인하라는 네. 그런 기대감을 품고 분명히 소외받았던 성장주 혹은 잘 가던 성장주가 더 모멘텀을 받는 일이 네. 앞으로 계속 나타날 거잖아요. 제약바이오가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가장 수혜받는 섹터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금리 인하로 수혜받을 수 있는 건 로봇, AI. 뭐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성장주가 되게 많잖아요. 올해 새로 태동한 섹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다면 그런 쪽이 오히려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로봇 쪽이 금리 인하 쪽으로 매기가 쏠릴 것이다. 제약바이오는 그렇게 크게. 아니 뭐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제약바이오는 종목 선정이 그 어떤 기업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회사를 딱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계약 취소됐다든지 뭐 그 약 효과 없다 이래버리면은 그냥 기본 30-40% 손해 보는 거는 하루 만에 나오는 거니까. 아니 뭐 저희가 종목은 언급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피해를 준 그런 바이오 회사들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뢰성도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좀 많다 오케이. 생각하고 그래서 바이오 쪽보다는 역시나 좀 제약 쪽에 굳이 하자면은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 제약 바이오보다는 그래도 로봇 쪽이. 알겠습니다. 황희연 팀장님한테 아까 돈 잘 버는 제약 쪽은 볼만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종목이 괜찮습니까? 일단은 큰 회사들이 기본적으로 기존의 파이프라인도 좀 가지고 있고 제약 회사들이 왜 그러냐면 약을 일단 팔잖아요. 우리가 경기 방어주를 가끔 제약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약 안 사 먹고 그러진 않으니까 아프다고. 그런 것처럼 제약주들은 내년에는 일단은 한 번 더 기대를 해보는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제약주들 중에서 이제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기업들이 좀 나기 시작했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위궤양 치료제 만드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보험도 등재됐고 2024년 말부터는 미국에서도 이제 조금 판매가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도 좀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종목도 좀 괜찮고 신약 중에 뭐 SK 바이오팜 같은 SK 바이오팜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따상 열풍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따상 열풍 시작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소외됐죠 시장에서는. 네. 뇌전증 치료제 이제 소위 말하는 간질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엑스코프리가 이제 미국에서 조금 잠깐 작년에 잘 팔렸다가 그냥 일시적이었다는 평 때문에 올 한 해 좀 사실 내내 고생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SK 바이오팜 같은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SK 바이오팜이랑 하나 더 말씀하셨어요. HK 이노엔. HK 이노엔. 네. HK 이노엔은 뭐가 이슈예요? 여기서 만든 그 뇌 위궤양 약인데요. 이게 중국에서 기존에 있었던 네. 일본의 다케다 제약하고 이제 경쟁 관계이기는 한데 일본이 먼저 들어가긴 했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제 HK 이노엔에서 만든 그 위궤양 약도 꽤 괜찮은 신약, 우리나라 31번째 신약 약인가 그런데요. 이게 중국에서 보험이 등재가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이오 쪽도 혹시나 관심 있으신 종목 하나 언급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아예 언급조차 안 하실 겁니까? 바이오요. 안 하셔도 돼요.
네, 있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유요? 아니요, 근데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네, 뭐 ABL 바이오나 ABL 바이오. 네. 왜 고민하신 거예요? 아직은 밑바닥에 있습니다. 네. 타이밍이 네, 조금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솔직하십니다. 네. 언제 올라갈지 그거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냥 사놓고 기도하는 거죠. 네. 예. 근데 그게 사서 바로 올라가면 다행인데 그렇죠. 그게 이제 주식을 4단계로 구분을 하면 1단계가 짧으면 1, 2주도 있을 수 있고 길면 1년씩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단계를 굳이 사서 내가 기회비용 넣는 것보다 좀 비싸게 사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은 조금 추세를 만들어낸 다음에 사도 전혀 늦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는 제가 20대 때 살짝 덤볐다가 크게 병을 얻을 뻔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바이오 종목 샀다가 제가 병을 얻을 뻔했어요. 알겠습니다. SK 바이오팜, HK 이노엔 이런 종목들 특히나 이제 그쪽으로 하고 싶으시면 제약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하게 한 1분 정도 남은 것 남았어요? 같아서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혹은 황교안 팀장님 이제 뭐 유창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고객분들한테 뭐 좀 드리는 팁이나 어드바이스 이런 거 짤막하게 하나쯤만 있다면 지금 이 타이밍에 지금 여전히 두려워하세요. 주식 사는 거. 예. 네. 두려운데 두려운 구간은 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고점에서 물리더라도 추세가 상승 종목인 종목들, 뭐 추세를 판단하는 기준들이 단기, 장기 다 있지만 예. 일단 상승 추세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물려도 된다 생각합니다. 살짝 잠깐씩 물리더라도 네.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지금 두려워할 시기는 좀 지났다. 네.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 네, 뭐 저는 외국인들 수급을 보면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일부 현금 조금씩 올라가면 올라가서 현금 확보는 좀 일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시장을 떠날 정도의 흐름은 아직 그런 신호는 아직 안 나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긍정적이고 그 부분을 보면 시장이 뭐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뭐 새로운 악재가 막 이상한 거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진입한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